네, 한 주간 ETF에 대한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ETF 스토리.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찬영 본부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는 ETF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수익률 기준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참 이슈가 많았죠. 네네. 금통위에서도 0.5% 그쵸, 사상 빅스텝 초유의 처음 금리 밟았으니까요. 인상이 있었고, 네. 미국 CPI도 9% 넘는 엄청난 수치 보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슈가 참 많았는데 그럭저럭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TF 시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먼저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가 깜짝 반등에 나서면서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등 이제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 등이 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바이오나 의료기기 등 의료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도 관련한 호조세가 좀 이어지면서 관련 ETF들도 수익률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제 부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ETF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 중국 주식들이 최근에 깜짝 반전을 했다가 최근에 또 한 1, 2주는 다시 조정을 받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중국 본토 혹은 홍콩 항생 일제히 다 하락하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국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에 나섰던 이 테마형 ETF죠. 중국 전기차 ETF 역시 한 주 동안 7.7% 하락이라는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또 수익률하고 달리 매매를 많이 한 건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ETF 어떤 거 많이 샀나요? 네, 요즘 ETF 투자들 참 많이 하시는데 나 말고 다른 투자자분들은 어떤 ETF 사셨나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하셨던 ETF는 보통 이제 국내 주식이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인버스 ETF라고 하죠. 아, 네. 예, 혹은 고버스라고 요즘 부르시는데 인버스의 2배를 추종하는 ETF에 대거 매수세가 몰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하락이 계속 더 깊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그 바닥을 잡으려는 좀 시도로 미국 반도체 관련 ETF가 또 순매수 상위에 있는 모습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몰렸다기보다는 네. 매도세가 몰린 좀 인기가 없었던 네. ETF를 많이 매도하셨던 ETF.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익 네. 실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차이나 전기차 관련한 테마형 ETF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거 이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기도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좀 반등에 나서니까 네. 일부 투자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주식 상승에 베팅하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레버리지 관련 ETF들에 대한 매도세도 좀 한 주간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지나서 7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상반기를 ETF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모습들이 네.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징들이 좀 ETF 시장에 나타났습니까? 네, 보통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보통 대수만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에다 물을 대는 거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네.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공급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2021년 시장이 아무래도 대수만관의 시장이었다면 올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대척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유동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긴축이 다 빨라지는 이런 시기가 논에서 이제 됐습니다. 물을 빼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한 영향이 ETF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별 주식에 투자하셔서 손실 보신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최근에 ETF도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네. 대거 이제 손절을 하시는 분도 늘어나시고 있어서 ETF 전체적인 투자 규모 면에서도 약간 좀 위축됐다, 축소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숫자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21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 ETF 전체 시장 규모가 50조 원이었는데 네. 그 2021년 한 해 동안 약 20조 원이 늘어나면서 한 4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2년은 상반기 내내 ETF 시장의 성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상반기 내내 좀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네. 주식 투자 관심이 좀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 매매를 좀 적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일평균 거래 대금에 비해서 최근에는 약 40% 정도 감소한 모습 보였는데 네. ETF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이 계속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가면서 전체 주식 시장에서 ETF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사상 최고치 수준이죠. 약 40%에 육박했다는 점도 올해 상반기에 좀 눈에 띄는 지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ETF 시장 전체는 줄었는데 예.
화랑은 아닌데 예, 도리어 거래.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예. 사람들이 개별 주식 하는 것보다 ETF 거래를 좀 늘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개인들이 좀 눈여겨봤던 ETF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순매수, 순매도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국내 주식이 올해 상반기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동안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 반전을 좀 예상을 좀 네네. 하시고 코스피나 코스닥 국내 주식에 레버리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유입이 상반기 내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상반기 내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혹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 같은 이런 대표 지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상승 반전을 노리면서 지속적으로 ETF에 자금 유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상반기 동안에 계속 이 뭐 매수세보다는 계속 매도세가 몰린 ETF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지만 유가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이번 주는 뭐 유가가 100불 이하로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네. 뭐 상당 기간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ETF들이 매도 상위에 좀 있었고요. 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수익이 났겠죠. 인버스 관련된 국내 주가 지수에 연동된 네네. ETF들도 매도세가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 그러면 개인들 어디에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으세요? 개인들이 아무래도 뭐 시장의 이 뭐 추세적으로는 뭐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 지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좀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특별한 어떤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적립식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점을 어느 특정 시점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뭐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월을 분할해서 투자 시점을 좀 분할하는 ETF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나아 보이세요? 아니면 테마형을 골라서 가는 게 나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전체보다는 테마형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조금 투자 성과를 내시는 데 조금 쉬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투신운용의 김찬영 본부장과 ETF 스토리 시간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